안녕하십니까. 백전백승 천기대요 13회차. 여러분들 오늘은 백전백승 교재 45페이지를 여시는데 45쪽. 자, 논어에 있는 이야기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피니 무언이요 난 부이부요 일어나 미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다. 가난하게 살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남편 원망하고 시갓집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또 푸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위로를 해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부의무교이라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기는 쉬우니라. 부유하다고 다 교만하는 것은 아니다. 부유하면서도 겸손하기는 쉬워도 가난하면서도 원망을 하지 않고 살기는 어려우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현자는 뭐예요? 부유하게 살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주변을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현자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45페이지 동양오술이란 무엇인가? 동양오술이 뭘까요? 동양오술. 결국은 5가지 동양에서 추구해 있던 술수라는 얘기예요. 술수. 동양오술. 그러면 과연 이 동양오술에 속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동양오술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설계한 취길피우. 기람은 취하고 흉한 것은 피하기 위한 방술로서 만들어졌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불법 공부를 왜 하고 있어요? 취길피우한 방편이에요. 이것도 기람, 편안함을 추구하고 재앙이나 환난 같은 거는 내가 면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종교를 갖는 것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건 모두가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취길피움의 한 방편으로 하고 있어요. 나한테 기람이 없고 재앙이 자꾸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할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것도 절에 옴으로 인해서 집에서 신랑이 싫어하고 절에만 가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이러고 있으면 절에 올 수 있어요? 그럼 편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안 와야 돼. 절에 오면은 공덕 짓는다고 신랑 눈치 봐가면서 싸워가면서 바가지 들켜가면서 숨어서 왔다가 또 신랑 알면 큰일 난다고 숨어서 가서 아닌 척하다가 나중에 신랑이 알면 난리가 뒤집어지면 절에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지. 그렇지 않고 절에 다 잘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에 오는 날 말이라도 어떻게 돼요? 신랑만 보면 빵긋빵긋. 평소에 반말 비슷하게 했다가도 아이고 식사는 하셨어요. 자네 오늘 웬일이야? 그럼 사실은 절에 갔더니 스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요. 당신 싫어하면 다니지 말라 그러던데요. 그러면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다니지 말라 그래? 그 스님 제대로 말 똑바로 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잘해주라라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오늘 절에 안 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자신이 만드는. 결국 우리 인생은 전부 취길피용한 방편이 오래전서부터 만들어져 오면서 형성이 된 것이다. 자, 여기에는요 5가지가 있어. 명,
명술, 복술, 그 다음에 의술, 그 다음에 산술, 상술, 산술. 요 5가지를 우리는 동양오술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5가지에 해당이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몸 아파서 병원에 간다. 의술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아유,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스님? 응? 우리 아들이 이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하는 게 다 뭐예요? 명술이에요. 사주학, 성평회, 자미두수 이런 걸로 푸는 거예요. 응? 거의 우리 삶의 대부분은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동양오술이 미신이다라고 하면 병원 가는 것도 다 미신이에요? 병원 가는 거 다 미신이야. 그럼 뭐하러야? 자, 우리가 첫 번째 명술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자미두수, 사주학, 성평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다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이해해서 자연의 법칙에 순화시켜서 인간의 운명을 개선하는 방술이다. 보다 효과적으로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뭐요? 방편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술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많이 사용하냐면 사주팔자를 많이 이용해. 사주팔자. 사주팔자.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연주에 2글자, 월주에 2글자, 일주에 2글자, 시주에 2글자. 해서 년, 월, 일, 시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천간과 지지로 갖다 만드는데 바로 네 기둥이다라고 해서 사주라고 그래요. 이것을 일본말로 하면 가이바시라고 그래요. 가이바시. 폐주. 그래서 네 기둥. 연주, 월주, 일주, 시주예요. 그래서 연주는 누구의 운이에요? 조상의 운. 월주는 누구의 운이에요? 부모의 운. 일주는 누구의 운이에요? 자기 자신의 운. 시주는 뭐예요? 자식의 운. 이렇게 해서 총 몇 글자냐? 8글자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주팔자, 이 팔자가 무슨 자예요? 그럼 이 팔자는 또 무슨 팔자예요? 눕혀놓나 세워놓나 뒤집어놓나 거꾸로 놓나. 팔자는 뭐예요? 팔자예요. 그래서 팔자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팔자는. 눈사람 엎어놔도 눈사람. 팔자예요. 변하진 않는데 뭘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고춧가루, 후춧가루, 뭐 파, 마늘 그 자체는 못 바꾸잖아요. 근데 그거를 믹사를 하면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 가느냐 바꿀 수 있죠. 그 맛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주팔자를 이용해 가지고 과연 내 약점과 단점을 얼마만큼 맞고 장점을 살려나가느냐.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차를 갖고 있는 것은 사주팔자예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는 바꿀 수가 없지만 운명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사주팔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뭐가 책임을 져요? 운명이 책임을 져요. 그 운명이 책임을 짓는데 차가 운전사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은 누구 마음대로 가요? 내 마음대로 가요. 내 마음이 바로 뭐예요? 운전사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끄는 대로 우리는 운명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끄는 건 끄는 거지만 어떻게 돼요? 바탕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바탕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명술이라고 해요. 명술. 그래서 자미두수는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를 음력으로 환산해서 130개 이런 성좌를 공식에 따라 명공, 형제공, 자매공 12개 궁에 배열을 해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방법이다. 천기대위에 보면 여러분들 자손공, 명공 제가 해놓은 게 있죠. 요게 바로 자미두수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살까지는 살 수가 있고 자손은 몇 명 정도 둘 수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이게 자미두수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게 맞든 틀리든 어떻게 돼요? 자기 위안을 가질 수도 있고 그죠? 재미로 해서 참고로 해서 그 궁이 그렇다라고 해도 그걸 참고해서 자기가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흔히들 팔자학이다라고 하잖아요. 있잖아요. 8글자로 된 팔자학. 이것을 갖다 우리는 자평학, 팔자학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를 태양으로 중심으로 한 24절기에 맞춰 산출된 8개 간지, 8개 간지를 기본으로 해서 인간의 본질과 운명을 탐구하는 방법인데, 자, 사주팔자를 뽑을 때 사주학에서는 24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입춘을 중심으로 해서 입춘날 이후를 새해로 잡아가지고 입춘에서 결국은 12절기를 월건으로 나누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뽑을 때 사주학에서는 절기에 맞춰서 뽑는데, 우리 자연의 이치학, 내가 하는 데에서는 그 절기에 맞춰야 안 맞춰요. 안 맞추고 그냥 해버리죠. 그게 요거하고 틀린 것이에요. 사주학하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평회해라. 칠정사유 또는 장과성종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를 기본 자료로 하고 실성과 허성으로 구성된 많은 성자와 간지를 이용해서 인간의 운명과 본질을 탐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술은 보편적으로 그 사람의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바탕을 찾아서 그것을 더 융화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편으로 형성된 것이 명술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이제 복술이다라는 거예요. 복술. 복은 뭐예요? 여러분들 옛날 중국 영화 같은데 보면 이 복자를 갖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녀. 깃대에다가 중국에서는 보면 이 대나무 같은 데다 깃대 흰색 길을 걸어가지고 자 이거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기에다가 쭉 걸어서 들고 다녀. 이게 뭐예요? 점 보십시오 이 얘기거든. 점 보십시오. 그러면 부르잖아. 응? 그래서 이제 살펴보고 한단 말이죠. 요즘 뭐 사주 카페 해가지고 뭐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복술은 전복이라고 해서 단역, 유김신과, 측극, 태을신수, 또 선길에는 기문등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태을경이라는 게 있어. 태을보신경. 태을신수라 해서 여기서 나온 건데, 무속인들이 굿하기 전이나 무슨 행사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읽는 경이 태을보신경이야. 태을보신경. 그거부터 읽고 들어가, 무속인들은. 이건 뭐예요? 바로 태을신의 자기를 보호를 해 주십시오. 내가 혹시 어떠한 잡신이나 마귀신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태을신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태을보신경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굿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굿하고 할 때 제일 먼저 이 법사. 충청도에만 이게 앉아서 법사가 있지 서울 가면은 그런 거 안 해요. 충청도 무속인들이는 앉아서 하면서 이거 하거든. 이걸 법사라고 그러잖아. 사실은 고장쟁이거든.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태을보신경을 한다. 여기에 보면 이제 단역이라는 게 있어요. 단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력, 귀곡력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뭐예요? 오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되는 거. 여러분들 우리 오행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주역, 12지지로 해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우리도 지금 오행력을 한 게 주역에서 비롯된 이것이 결국 단역에 해당이 되기도 한다.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임내정법이라고 해서 이걸 육임신과라라고 하는데, 자, 아침에 우리 보살님이 대충 세수도 그냥 꺼부정하게 하고 머리도 제대로 안 빗고 손으로 막 이렇게 얼구설기해서 아침에 일찍 스님께 상담하러 왔는데요 하면 90% 뭐라 그랬어?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안 들어왔어. 이걸 밤새도록 죽여 살려 하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상대방한테 피해 안 주는 시간에서 최대한으로 일찍 쫓아와. 응? 이게 틀림없이 90%는 뭐예요? 신랑이 바람나서 옮겨. 이게 바로 시간, 여건, 날짜, 일진을 이거 따져가지고 하는 게 육임내정법이야. 이게 육임신과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 그럼 오후 2, 3시쯤 왔으면 뭐 때문에 와? 더군다나 딸내미 같은 또 아들내미 같은 거 하나 데리고 이제 같이 왔어. 뭐 때문에 왔어? 2, 3시쯤에 왔으면
택일 보러 옮겨. 택일 보러 제대로 격식 갖춰서 언제 결혼하면 좋은가. 뻔하잖아. 시간상으로도 보면 그 시간이 돼서 편안하게 자식하고 같이 날 맞춰서 오는겨. 이게 바로 뭐 유깁내정법이야. 그 다음에 태을신수라는 게 있어요. 개인의 사건뿐 아니라 대중단체 또 세계 전국의 변동으로 발생되는 사건의 기륭을 예측하는 방법인데 태을신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토정 이재함 선생이 흑토자 항아리 정자예요. 그죠? 토정 이재함 선생이 강화도로 유배를 가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실 때까지 뭐예요? 글을 못 쓰게 했잖아. 왜냐하면 원래 이재함 선생이 글을 쓴 게 바로 인간 기운을 144쾌를 썼고 국가 정세의 운을 144쾌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288쾌야. 그런데 너무나 잘 맞아가지고 그분 이 쾌가 너무나 잘 맞아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주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사람들이 이지암 선생의 그 쾌만 봤다라고 하면 일을 안 해. 왜요? 금년의 운기가 대기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대기할 거니까 놀아. 그러면 금년에 완전히 흉기라다 아주 안 좋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쎄 빠지게 해도 안 좋은데 뭘 해? 하고 놀아. 이래저래 놀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돼? 나태해지고 자꾸 심란해지고 이러지요. 그래서 토정 이지암 선생을 뭐로 몰았어요? 국가내란죄로 몰아. 국가내란죄로. 그래가지고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잖아요. 유배를 보냈는데도 유배를 혹시 가서라도 어떻게 돼요? 또 글을 쓸까봐 이게 손을 이게 놀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킨 게 뭐예요? 항아리에다가 진흙으로 빚은 흙으로 빚은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걸 하루 종일 머리에 이고서는 마당을 돌게 하면 그 물 항아리 떨어질까봐 이 손으로 잡고 돌아요, 안 잡고 돌아요? 그럼 이 손을 쓰겄어, 못 쓰겄어? 그래서 귀양을 보내서 그래서 토정이야. 흑토 항아리정. 물을 담고서는 하루 종일 도는 그런 작업만 했어. 그래서 토정이야. 그래서 토정 이재함 선생이 썼던 것을 국가 내란죄로 몰아가지고 국가에서 그걸 그대로 돕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앴단 말이에요. 다 불살라버렸어. 그래서 국가 정세에 대한 144쾌는 복원을 못 시켰고 그 제자들이 토정 선생의 개인의 기운 144쾌를 복원을 시켜서 만든 게 지금의 토정 비결이에요. 그래서 토정 이지암 선생이 쓴 글은 없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래서 국제정세라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 다음에 김운둔갑. 내가 이거 배우려고 했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책을 좀 어느 정도 조금 보다가 내가 나중에 정말 시간 있을 때 한가할 때 이건 봐야지 뭐 머리도 복잡하고 할 일도 많은데다가 이거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복잡해. 그래서 내가 참 둔갑은 둔갑이다라고 말았는데 보다 말았는데 팔문 둔갑이라고 그래요. 8캐로스 형성일이지. 기문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십천간, 팔문, 구성, 팔신, 구궁이에서 만들어진 도판에 따라 방향을 선택해서 활용하는 방법이야. 이게 사실 여기에서 형성된 게 뭐냐면 하도, 낙성, 구궁, 팔캐법이야. 그래서 궁합법을 제대로 보려면 하도, 낙서, 구궁, 팔캐법을 알아야 제대로 궁합을 보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궁합은 5%도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전부 의존하고 하잖아. 근데 그 궁합법을 왜 없애지 못하고 하느냐. 여제공이가 만든 거란 말이야. 궁합법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그래 여러분들 오행에서 배웠지만 상충이니 원진이니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짭짤하겠어 안 짭짤하겠어. 가서 물어보면은 90%는 뭐예요? 이 살 풀어, 상충 풀어, 원진 풀어, 이건 이렇게 하고 야. 그럼 돈이 잘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맞고 안 맞고는 뒷전이요. 돈벌이가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아. 한간의 이득규보는 그게 배우기가 쉬워야 한 30분이면 배우거든. 여러분들 30분만 하면 배우거든. 요즘은 뭐 잘은 모르는데 한간에 듣기로는 목사님들도 자기 신도들한테 궁합 봐준다 그러대. 얘기 들었어. 증명되라 그러면 될 수는 없는데.
이게 바로 복술이야, 복술. 그만큼 배우기가 쉬워요. 엄청 쉬워. 여러분들 나중에 배워봐. 응?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너무 한 30분이면 배워. 엄청 쉬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의술이에요. 의술. 우리가 하는 게 다 의술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병원 하는 게 다 의술이야. 방제, 침구등을 이용해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 그래서 한의학 의사들이요. 8개를 다 배우잖아. 8개를 다 배워.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양, 대음, 소양, 소음 이런 거 다 주역에서 나간 거야. 8개를 가지고 한의학을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행 공부 다시 하겠지만 오행만 따져봐도 그 사람의 태세나 생일이나 뭐 이런 것만 알아도 몇 월생이냐만 알아도 뭐가 기운이 세겠다, 뭐가 약하겠다, 담이 약하겠다, 간이 약하겠다, 장이 약하겠다 하는 게 거기에 나와.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그걸 중심으로 많이 해. 이게 바로 뭐예요? 의술이야, 의술. 그래서 방제라고 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 약국 가서 약 사 먹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방제법이야. 한약 먹는다든지 물약 먹는다든지 소화제도 알약으로 안 먹고 물약으로 먹죠. 이게 다 뭐예요? 방제법이야. 방제법. 그럼 약 사 먹는 것도 다 미신이겠네. 할렐루야다 진짜. 그 다음에 친구법. 이것은 맥락과 혈기순환 원리를 이용해서 침과 뜸으로 치료하는 방법.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이거 부항도 뜨고 그렇지 않아요? 침도 놓고 뜸도 놓고 하지 않아요? 이게 다 뭐예요? 침구법이에요. 침구법. 그래서 약으로 먹고 물리치료하는 게 다 침구법이에요. 양방이든 한방이든 다 이게 물리치료하고 이런 것들 침구법이거든. 그럼 미신을 왜 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상술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들이요. 상술. 응? 무슨 상? 인상. 예? 인상학이라 그러죠? 또 풍수지리. 이것도 상이야. 바람풍, 물수, 땅지, 이치의 상. 그 다음에 명상. 뭐예요 명상은? 장명. 그게 무슨 미신이요? 그 다음에 또 있지. 면상. 면상은 뭐예요? 얼굴면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수면면이야. 잠자는 상. 잠자는 것만 보면 질병을 다 알아요. 승질머리를 다 알아. 네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 여러분들 잠자는 거 찍어서 나한테 보내면 내가 평가해서 보내줄게. 그래서 우리가 인상에는 면상, 수상, 체상, 성상, 족상이 있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상도 엄청 많죠? 손금 봅니다 하는 건 수상이야. 면상 봅니다 하는 잠자는 체형 보는 것이고 체상이다라고 하는 건 3단이 고르냐 틀리느냐 어디가 홀쭉하냐 널쩍하느냐 근골질이냐 이거 여러분들 근골질 심성질 했잖아요. 이게 다 체상에 해당이 되는 거야. 걸음걸이법 했잖아요. 이거 다 체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체상은 체태언어라고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상, 족상, 자 인상을 보면 여러분들 인상 그러면 중국에서 이 상 가운데 인상은 어떤 것이냐. 중국의 인상학의 대가였던 분이 송나라 진이가 만든 신상전편이라는 책이 있어. 그 책에 보면 우리의 인상을 몇 가지로 나눴냐면 총 14가지로 나눴어. 총 14가지로 나눴는데 그 14가지 상이 어떤 상이냐. 위상, 후상, 청상, 고상, 박상. 고상하면 고독하게 지내고 박상이다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박하게 진행되는 초라하게. 고상, 고고한 상, 악상, 도둑놈상이요. 산적 같은 상. 속상, 부상, 또 귀상, 귀하게 되는 상. 빈천상, 고고상, 수상, 외로울 상, 요상, 요절할 상. 이렇게 14가지야. 14가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 해서 해놨어. 옛날에. 근데 선비들 옷, 이런 재상들 옷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려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까 하다가 그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언제 기회 되면 제가 그 본을 떠가지고 한번 해볼게. 대충 여러분들 설명을 들어보면 알아. 예를 들어서
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위협력이 있는 상이 위상이야. 첫 번째. 그래서 자, 눈썹, 눈, 코 등이 무게가 있어 보이고 중후해 인과 위를 겸해서 갖춘 상으로 웃을 때는 3살의 어린아이도 따라. 그럼 뭐예요? 그냥 시골스럽고 아저씨답고 인자되는 얘기야. 화를 낼 때는 10만 대군도 겁을 먹는 상이다. 도끼는 좀 무섭다는 이야기죠. 임금이나 재상에게서 볼 수 있는 상이다. 또한 보기에도 위협력을 갖춘 당당한 풍모를 갖추고 있다. 다음이 후상, 후덕한 상이에요. 후덕한 상은 귀가 크고 대충 봐도 알잖아. 귀가 크고 볼이 풍부하고 이마가 넓고 풍부하고 무력보다는 도덕이나 도리를 중시하는 좀 고지식한 스타일의 사람. 느긋한 느낌이 온몸에 감돌고 있다. 이런 사람은 걸음걸이도 느긋하지요. 또 모든 웬만한 일은 포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래서 포용력이 있는 상, 후상. 그 다음에 청상이라 이건 아주 청렴결백한 상이야. 맑고 기품 있는 인격이 고상한 사람의 상인데 얼굴에 사심이 없고 사물을 바르게 직시하려는 마음이 있고 전체적으로 위상의 얼굴보다 부드러우며 위협력 있는 상보다는 조금 부드러워. 쉽게 얘기하면 선비 스타일의 상.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상주의적인 휴머니스트다. 문치주의나 법에 의하여 사는 상. 그래서 쉽게 법을 잘 어기지 않고 원칙대로 입각해서 살되 바로 선비 스타일의 상. 이게 청상이. 다음에 고상. 고독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마의 주름이 짧고 이마의 주름이 넓지 않아요. 짧고 미간이 찌푸려져 있는 상. 미간이 표정이 어두우며 왜 고독한 사람들이 보면 얼굴 표정이 좀 어둡잖아요. 밝지는 않잖아. 또한 귀의 모양이 자연스럽지를 못해요. 그리고 성격이 편벽해. 성격이 이상해. 그래서 주변이 고독해. 이것은 또 머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머릿속이 정상이 아니라 머리 겉으로 볼 때 아주 고르질 않아. 어딘가 조금 모나 있는 듯한 상. 다음에 박상이에요. 박상은 인덕도 하나도 없어. 행운도 아주 희박한 상이야. 재능은 있어요. 근데 인덕이 없어. 인망을 모으지를 못해. 넉넉하지를 못해. 뭐 하나를 있어도 뭐예요? 전부 따지기 좋아하고 말끝마다 시비 붙이기를 좋아하고 술 한잔 먹으면 괜히 찝쩍거리고 이상. 박상. 에휴. 근데 개인적으로도 별로 안 좋아하는 상. 재능은 있어서 일은 그럭저럭 잘해요. 그런데 무슨 일을 잘하느냐? 하급 관리직. 왜 똘만이면서 왜 좀 얄팍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 맞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이런 상들 이거 있어. 대성하지 못하고 관공서의 허가, 인가 뭐 이런 거 담당자들 제일 쫄다구면서 말 제일 많은 상들 박상. 쓸데없는 잔소리나 도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자, 만일 남편이나 아내상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늘 어둡게뿐이 못 산다는 게. 아이고 지겨워 이런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말이 많은지. 남자고 여자고. 그다음 고상. 이건 보수적인 성격. 옛꽃자예요. 옛것은 모두 좋고 새로운 것은 모두 나쁘다는 신념의 소유자.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옛날 게 옳다. 요즘 건 틀리다. 요즘 애들은 뭐 4가지가 없다. 이런 다 고상들이에요. 사람은 나쁘지 않고 재능도 있지만 완고한 사람이어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람이 간혹 자식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서 방황하거나 자식이 가출을 하거나 자살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가정에서는 뭐 독재적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다. 이마가 조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마가 조금 나와 있고 뒤통수가 약간 이렇게 나와 있어. 뒤통수가 잘 봐. 그리고 광대뼈가 조금 있어요. 잘 살펴봐. 코가 조금 낮아요. 납작해. 완고하고 고지식한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악상. 이거는 조금 우락부락하게 좀 산적같이 생긴 상이에요. 생각이 단순해. 여러분들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무서워 보이지만 생각이 엄청 단순해요.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산적 같은 사람. 대화를 조리 있게 못해. 욱하고 주먹을 쓰거나 화나면 이러고 하거나 어이구 저게 막 이런 스타일. 악상. 눈 아래쪽에 흰자위가 좀 많아. 눈동자를 이렇게 보면 뭐 배간이라고 그래. 배간. 그래서 검은 자에 비해서 흰 자위가 훨씬 커. 이거 삼배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광대뼈가 나왔어요. 콱 튀어나오고 여기 쏙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찮은 일에 고집 부리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의 표정을 가지고 있어. 인품이 다소 천하고 지성을 느끼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리석은 모습에 사. 여러분들 대화해 보면 왜 지성이 없이 그냥 우락부락하고 말을 하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속상. 하루 노동을 하고 저녁 때 일당을 바꾸는 그 돈으로 대포집에 가서 술 한잔하는 상. 속상. 큰 소리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큰 소리 치는 거사님들 잘 살펴봐. 큰 소리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사소한 남의 잘못을 헐뜯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남의 허물만 찾아. 돈도 크게 벌지 못하고 그리 좋은 운도 없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 최저 생활은 가능한데 여인볼. 여기가 쏙 들어갔어요. 여기가 턱이 뾰족하게 툭 튀어나왔어. 이마에 깊게 주름이 파여있어. 남의 위에 서보지도 못하고 평생 밑바닥 운명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상이다. 다음 부상. 부자 되는 상. 천성적으로 부귀하고 덕이 있고 하는 일이 원만한 상이다. 얼굴은 항상 웃는 상을 하고 있고 볼이 풍부하고.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볼이 좀 넉넉히 풍부해야 돼. 사탕이라도 물고 다녀야 돼. 턱도 넉넉하고 인자한 상. 턱이 뭐예요? 부상은 두턱이야, 두턱. 턱이 하나일 때는 돈이 한 겹뿐이 안 쌓여. 이렇게 했을 때 두턱이 되는 사람이 두 겹으로 쌓여요. 이러한 사람은 중간에 졸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약속받은 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눈썹과 눈썹 사이, 또 눈과 눈썹 사이가 다소 넉넉한 상이다. 고금을 통해서 가장 대부호가 많은 상이다. 다음에 귀상. 얼굴 모양은 약간 긴 듯하고 눈썹과 눈, 입술에 귀품이 얼굴 보면 귀품이 이렇게 좀 감돌아 보여요. 중국의 황제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 우리나라에서도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러한 고귀한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또 귀상은 고귀한 가문에 태어났음을 나타내는 상. 여러분들 보면 귀한 자식 같아 이런 얘기를 한 귀상이에요. 다음 빈천상. 보편적으로 볼이 이렇게 쏙 들어간 사람들은 빈천상이 많아. 잘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살 좀 찌워야 돼. 들어간 사람들. 무슨 뭐 계란형의 얼굴이 미인이라고 빼지 말고 살 좀 찌워. 살쪄서 안 되면 보톡스라도 더. 여인볼, 튀어나온 턱, 작은 귀, 듬성듬성한 수염, 빈천상. 얼핏 봐도 이 빈천상 같죠? 뭐가 제대로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매우 약해 보이는 눈썹. 눈썹에 힘이 없어. 비실비실해. 지렁이가 살살 기어가는 거. 지렁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할게. 지렁이를 판을 딱 잘랐어. 불성이 어디에 있겠어? 지렁이를 발을 잘랐어. 불성이 어디에 있겠어? 나중에 설명할게. 꼭 그런 눈썹 얇게 해가지고 성격이 나쁘진 않은데 일생을 가난에 쪼들며 산다. 혹은 좋은 취직 자리를 구해도 자신이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한다 해도 자기가 들어간 직장은 꼭 직장이 파산이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잘 못해. 돈이 생겨도 금방 도둑을 맞거나 잃어버리기 쉬워.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기가 어렵고 상대에게까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눈썹 심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은 보여요. 가서 까만 거 칠하는 거 수술이라도 이거 문신이라도 박어. 예리예리하면 못 써.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럴 때 하는 기야. 멀쩡한 거 뜯어 고치지 말고. 다음 고고상. 남을 믿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고독한 환경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의 상. 머리는 나쁘지 않고 재능은 있는데 의심이 많아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을 대부분 뭐예요?
흉계를 가져오고 나를 이용해 먹으러 온다라는 생각으로 오해하고 가까이 지나지도 않고 벽을 쌓고 남성의 경우는 뭐예요? 아내를 믿지를 못해서 아내를 얻지도 잘 않아. 일생을 고독하게 살아. 의심이 많은 눈, 의심의 눈빛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딱 표현은 못해도 또 이마에 주름살, 역삼각형의 얼굴상, 또 뺨이 여의었어. 이런 사람들은 고독한 상. 수상, 장수하는 상. 눈썹이 길다랗고 짙고 단단한 얼굴 모습은 강건함을 보이고 오골한 골격으로 눈에 힘이 있고 광채가 있고 의지도 단단하다. 눈썹과 눈썹 사이가 넓고 이건 낙천적인 성격인데 굳게 담은 입술은 호인이 아니다. 좀 무서운 데가 있다. 현실 생활을 마음 편히 보내면서도 중요한 일은 주의 있게 살야 하는 하늘이 내려준 장수의 체질을 제대로 살릴 타입의 사람이다. 장수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조사해 보니까요. 평균으로 대략 지면에서 200m, 300m 정도 높이에 사는 사람. 그리고 시골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술을 한 잔씩 하는 사람. 약주로. 또 일을 하는 사람. 일이라 해서 노동일 뭐 이런 게 아니라 간편하게 뭐예요? 자기의 소일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100살 넘은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8, 90%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다음에 요상, 요절할 상이에요.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의 상이야. 눈썹과 눈썹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 전에 코미디언 보면 뭐 일자 눈썹에서 나오잖아. 그죠? 남편 잡는 눈썹이요, 이거. 눈썹과 눈썹이 붙어 있으면 안 좋고, 코 모양이 정상이 아니야. 좀 일그러져 있어. 입술도 힘이 없어. 턱은 거의 뭐요? 없어. 발달해 있지 않아. 이마는 여성스럽게 또 둥글어. 이렇게. 남성답지 않은 성격을 또 지니고 있어. 귀는 복과는 거리가 멀게 쪼그라져 있어. 또 머리는 나쁘지 않은데 기력과 체력이 빈약하고 밤놀이 좋아해. 밤놀이. 술 먹고 뭐 고치고 이런 거. 또 밤에는 움직이는데 낮에는 제대로 일을 안 해. 이것이 단명의 요인이 돼. 그래서 빈천상이나 요상의 대부분 얼굴을 봤을 때 미소를 짓는 상이 아니라 뭐요? 울상이야. 빨다가만 걸레 같은. 요상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해서 상술의 인상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14가지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상술 가운데 면상, 잠자면서 그 잠자는 모습을 보고 병을 알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거 지나면 부부가 어떻게 자야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원만해지는가 남편이 성공할 수 있는가 요 모습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도 시간이 훌떡 넘어가 버렸어요. 자, 합장들 하시고 논어에 있는 얘기 한 구절 우리가 새겨보겠습니다. 기연 지부작이요 제위지하난 일하나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기가 쉽고 어리석은 자는 모자라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나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돼. 또한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모자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정말로 어리석음을 모르게 하려면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되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 모자라. 그러면 영원히 모자른 사람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고 자기가 지혜로워서 아유, 나만큼 뭐 머리 따라올 놈은 없어 해서 움직이면 교만하니까 좀 숙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옳다라는 것보다 당신이 옳아요. 당신이 최고예요.
지가 뭐 알겠어요. 라고 하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고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 머리 쓰는 거 보면 답답해서 그럼 뭐예요? 맨날 지지고 볶는 거예요. 잘 알아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삶을 사실 기원드리면서 백전백승 천기도요 13회차 서길 보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물어주십시오.